볼게요. 야,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지 말고 일단 관련된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점을 찾아야 돼. 이거 금방 왔는데? 잘 잤어? 어디서 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은 뭐랑 뭐가 관련된 걸 찾아야 돼요? 기억. 제어가. 문자 뭐뭐 들어가 있어, 기억 시계는. 그럼 D랑 C랑 관련된 건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잖아. 그럼 이 점은 어때요? 기억에서 2분의 1에 D를 집어넣었더니 C가 나온다. 맞지 않냐? 왜? 요게 C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C, C잖아. 저 점은. 그치? 그래서 D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C가 된다. 참인 거죠. 초록색에 의해서. 오케이. 가져갑시다. 하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쳐다보니까 뭐를 구하래? 제어가 A랑 D. 그럼 A랑 D랑 관련된 게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있어 없어? A랑 D. 직접 관련된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A랑 D랑 지금 현재 없잖아. 그치? 그럼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든 A랑 관련된 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이죠.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 그 높이가 2,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난 노란색에 의해서 2분의 1의 A제곱은 2라는 걸 알겠어. 그럼 A랑 D를 더할 수 있겠는데, 기억 니은에 의해서? 그쵸? 지수가 더해지려면 두 개를 뭐 하면 돼, 얘들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2분의 1의 몇 제곱? A 플러스 D제곱은 뭐랑 같지, 얘들아? C 곱하기 2랑 똑같겠지. 그럼 니은 디귿이 이 두 개로 다 된다. 그치? 만약에 A 더하기 D가 0이면 C2는 1이 맞죠? A 더하기 D가 0이 아니면 C2는 1이 아니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조건은 니은 디귿은 한 몸이야, 얘들아. 한 몸. 시험을 본다. 시간이 없어. 얘 둘은 근데 한 몸이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맞아?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야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찍었나 본데, 저 고개 끄덕임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야, 그럼 내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C2나 A, D랑 관련된 식을 좀 찾아볼 건데, 내가 지금까지 푼 거를 보니까 얘들아, 누구는 한 번도 안 쓰였냐? 로그는 안 쓰였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한 번도 안 썼잖아. 내 말 이해 가니? 그럼 한 번은 써봐야지. 괜찮아? 그래서 로그 위에 점인, 그것도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나와, 요거. 2를 집어넣는데, 로그에다가 로그 2에 2를 집어넣는데 높이가 D, D네요. D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안 쓴 거 쓴 거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얼마? D가 돼야죠. 그렇다면 2의 D제곱은 알파벳 2라는 거 알겠네. 괜찮아? 끝났다. 왜?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러니까 디귿을 보고 니네가 처음부터 C랑 E는 역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곱해서 1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이 둘도 역수관계 확실하지. 그래서 결론,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었다. 디귿이 참이 되니까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많으면 하나하나 접근해 가셔야 돼요. 방금 쌤이 했던 걸 너희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시다. 지워도 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야, 지수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 y는 로그 a에 x-m 더하기 1. 자, 요놈과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뭐뭐래? 몇 군데서 만난대, 얘들아?
두 군데서 만난다 했지? 그럼 그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될까? 두 군데서 만난다? 확실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하는 놈일 수도 있지. 괜찮니?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역함수에서 증가하는 놈은 역함수랑 두 군데서 만나면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누가 꼭 같이 만난다 했어? y는 x가 같이 만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근데 감소하는 놈은 어때요, 얘들아? 역함수와의 교점이 꼭 y는 x 위의 점인가? 아니야. 왜? y는 x 기준으로 이미 대칭인 점을 갖고 있다면 역함수도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었다고. 기억납니까? 괜찮아,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서. 흰색이 원래 함수였으면 핑크색이 역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역함수 교점의 심화 과정이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만약에 이렇게 대칭인 점이 갖고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한 번 더 만나지 않냐? 그럼 몇 군데서 만나야 돼? 홀수번 만나야 돼, 홀수번. 대칭인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되잖아. 원함수랑 역함수랑. 그래서 세 번이 아니라 딱 두 번만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야. 니네가 좀 많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 알겠죠?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가 아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 다만 이런 점이 되기 위해선 세 번 만나야 돼. 홀수번. 근데 두 번만 만나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됐니?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사고가 흘러간 다음, 그럼 너무 쉽죠?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2인데 어차피 얘가 같이 만나는 점이라며. 그럼 당연히 뭘 지나가야 돼? 1,1 지나가고 2,1 지나간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어? 자, 그럼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문제는. 자, 요게 1이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2여야 되고요. 자, 현성아, m는 얼마? 1 사라지니까 요거 0 돼야 되거든. 로그는 언제 0 돼? 진수가 얼마? 진수가 얼마? 자, a를 0번 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진수 얼마? a의 0제곱이 진수야. 진수 얼마? 1. 그쵸? 그래서 진수는 1 돼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는 쓴 건 로그 값이야. 로그 값. 됐어요? 그래서 m 얼마? 0 나와야지. 자, 그럼 요게 0 되니까 누구는? 로그 a의 2는 얼마여야 되니? 미안해, 1이어야겠죠. 그래서 a 얼마? 2라는 값이 나와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뭐 똑같은 문제니까 아래에 있는 3번이랑 오른쪽에 있는 42번까지 갑시다. 3번과 42번. 미안해, 2번과 42번. 네. 자, 무작정 문제를 풀면 안 돼, 얘들아.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b랑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가 있는데 지수와 로그가 함께 문제에 등장하면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뭐다? 역함수가 맞나 아닌가. 알겠어? 그걸 가장 정확하게 체크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a랑 y를 바꿔 써서 x랑 y를. 그래서 y는 정리하시면 밑이 a가 되고 진수가 x 더하기 b가 되네. 똑같이 생겼다. 오케이. 이들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됐어? 즉 y는 ax제곱 마이너스 b라는 놈이 역함수와 만나는 게 0과 3 두 개밖에 안 나왔네. 고민하지 말고 0,0, 3,3이라고. 알겠냐?
그래서 위의 식에 지수함수에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A 세제곱 얼마? B는 1이고 A 세제곱은 4. 어차피 A 6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답은 17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한 번 더. 야, 그럼 4, 2번도 동일하게 가셔야 돼요. fx라는 놈을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내가 얘를 뭐 해줄 거야? xy 바꿔서 쓸 거야. 1도 넘길 거고. 자, 그러면 지수는 로그 및 진수 작업을 거치신 다음 y는 하고 정리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뭐랑 똑같다고? gx랑 똑같더라가 된 거라고. fx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그게 바로 gx랑 같더라. 이런 결말 체크하셔야 된다고 항상. 알겠죠? 체크만 되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럼 기억은 뭐야 얘들아? 기억 f 역함수 곱하기 g5는 사실 그냥 g5 곱하기 g5 한 거다. 거기에 1 더한 거야 지금. 그치? g5는 얼만데 5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는 2니까 2 더하기 2는 4니까 얘는 16 더하기 1 17 나와야 합니다. 틀렸어요. 됐죠? 자, 니은 방금 체크했잖아. 역함수인 거. 그치? 니은 참인 거고. 디귿 어때요? 디귿. 야,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데 만나려면은 뭐 y는 x랑도 만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얘랑 얘는 서로 같다라고 놓고 계산 못해? 알겠어? 그걸 배우지 않아? 지수랑 로그가 섞여 있는 건 직접 계산 못한다. 알겠지? 방법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특이한 점을 찾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알겠죠? 저 위에 있는 점 있지? fx에다가 2 집어넣어봐. 얘들아 얼마야? 2 나와요. 그럼 fx는 누구랑? y는 x와 어디에서? 2,2에서 만나요. 그럼 역함수도 무조건 만나야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죠. 답은 1번이 돼주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시간 잠깐 줄게. 네, 가봅시다. 자, 요번에는 로그 2의 x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주어줬어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명확합니다. 밑이 완전히 똑같고 기본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1,a랑 대응되는 점이 분명히 얘한테 있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그치? 근데 이 대칭 이동 시키는 요 노란색의 기울기 얼마니 얘들아?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아마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뭘 한 거야? 대응점끼리 연결시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1,2니까 y는 x 대칭한 점이므로 요건 2,1이다.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점이 b,2래. 맞아? 그럼 너무나 당연히도 어때요? 기울기 마일짜리 그으면 조금 더 가야겠네요. 미안해요. 대칭이겠지. 서로. 괜찮아? 야, b 얼마니? 얼마 넣어야 2 나오냐? 4. 오케이. 4,2였던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2,4가 되는 거야. 됐어?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첫 번째는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현성아? 넓이 구하기. 다시. 반반? 반반? 보통 우리가 반이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아야 반이죠. 이거는 똑같진 않잖아. 자른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에 삼각형 넓이 구해도 돼요. 이해가요? 뭔 말인가? 근데 이 문제에서 그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높이가 똑같아서 가능한 거야. 이게 만약에 비스듬한 길이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풀면 일이 좀 복잡해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그래서 방금 말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저 삼각형이, 저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래서 얼마야? 자르면 요 길이가 3 나오죠, 3. 그 다음에 요 y좌표가 2였고, 요 놈의 y좌표는 1이었고, 요 놈의 y좌표는 4였기 때문에 높이가 1이고, 얘는 높이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됐어? 야, 심지어 얘는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름모 넓이 공식 쓰셔도 됩니다. 알겠나요? 마름모 넓이 공식처럼 나오는 그 형식 있잖아. 직각이니까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튼 얼마 나와요? 위에 거 넓이 3, 아래 거 넓이 2분의 3. 2분의 9라는 넓이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제 조금 어렵게 갑시다. 왜냐면 이건 그림이 너무 이쁜 상황이고 혹시나 같은 높이에 안 있으면 일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를 알아야 돼? 일단 윗변 아랫변 합해야 되지, 그치? 얘들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몇 대 몇 대 몇씩 떠올라야 돼? 1대 1대 루트 2가 떠오르셔야 돼요. 왜? 45도잖아, 45도. 뭐야, 알아듣냐, 방금 말한 거? 그럼 얼마야? x 1. 이거 루트 2네. 알겠어? 얘도 기울기 마일이네. 1대 1대 루트 2다. x좌표 생각해. 2랑 4니까 요 길이 2거든? 그럼 얘는 2루트 2겠지. 됐나요? 그럼 어디까지 세팅됐냐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합까지 세팅이 됐어요. 됐어? 자, 이제 뭐 구해야 돼? 재혁아. 높이. 높이는 뭔데? 수직거리, 그치? 평행한 거 2개 수직거리. 딱 있네. 요거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이거 x좌표 얼마야? 2분의 4. 요거 x좌표 얼마니? 이거 4니까 2분의 6. 2분의 6. 왜? 중점이니까. 대칭이잖아. 이해가요? 내가 이걸 왜 구했어? 1대 1대 루트 2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높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의 루트 2배. 2분의 3 루트 2. 똑같이 답이 2분의 9가 나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직선이 나올 때는 알겠죠? 오케이. 4번 시작. 네. 야, 결국에는 이 사각형이 합동이라고 했는데 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꼭지점이 yx 위의 점이니까 0,0이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냥 겁먹지 말고 뭐 해주면 돼? K라고 합시다. 자, 근데 같은 사이즈 완전히 합동으로 한 번 더 생긴대. 길쭉해 보이는 건 니네가 세상을 삐뚤게 봐서 그래, 알겠죠? 완벽한 정사각형이죠? 요놈의 x좌표 당연히 얼마겠어, 그러면? 2k겠지, 오른쪽, 요거. 왜? 합동이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만들래요? a의 k제곱은 얼마? k가 조금 더 편할 거야. 로그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참고로. 뭐 써주긴 할게. 당연히 성립해요. 됐어? 핑크색에 의해서 2k를 집어넣어 지수에 a의 2k제곱 얼마죠? 2k입니다. 얘는 로그 a의 2k랑 같을 거예요. 됐어요? 근데 로그 지수 가치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고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위에 거 뭐 하면 아래 거 되냐, 재혁아? 요거만 보면
제곱. 자, 그래서 양변을 초록색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즉 같다가 되겠지. 됐나요? K가 0일래 없으니까 K는 2이고요.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A제곱이 2이니까 A는 루트 2겠죠. 1번 스무스. 식 한번 잘 써봐 라는 게 문제였다. 좋아요. 자, 4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주어진 함수가 얘들아 역함수에 있냐 없냐가 가장 관건인 거야. 주어진 함수가 과연 역함수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xy 바꿔 쓰고 막 정리해봤더니 나중에 암산으로 돼요. 아, 거기 나와 있는 요런 함수가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대칭. 괜찮니? 자, 뭐 해달라고 했지? 우리 점 A가 있대요. 얘들아, 점 A의 좌표 몇 콤마 몇? 2,3. 걔를 뭐 해달래? 기울기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무슨 점으로 가게 된다고? 대응점 3,2가 돼버린다고? 대칭시킨 점. 괜찮나? 끝났네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래 얘들아. 요거 1에 요거 2에 얘는 3이요. 답 얼마? 2분의 5가 나오겠죠. 사다리꼴 넓이. 됐냐?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칭성 역함수인 거 보이니? 너 대칭성 쓸 수 있니가 질문이니까 간단합니다. 4647. 46번도 비슷하게 쉽고요. 47번만 조금 더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개 다 시작. 네, 봅시다. 자, 일단 46번처럼 얘들아 좌표가 너무 안 써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그쵸? 이거 1,0이잖아. 얘 0,1이고 맞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얘들아 무슨 직각삼각형이 되냐? 45도짜리 1대1대 루트 2를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정사각형이려면 얘들아 길이 같아야 되지. 가운데 직각이어야 되지. 그럼 이 오른쪽도 1대1대 루트 2가 돼야 되지 않겠니? 왜? 45도니까. 이해 가요? 끝났네. 몇 콤마 몇이야? 2,1이네. 1 증가했으니까 오른쪽 1, 위로 1. 됐어요? 이게 끝이지 뭐.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 있잖아. 뭐 해달래? 문제에서. 그 점을 지나가는 누구? 요놈. 이거 설마 A인데 나 K로 썼니? K 맞죠? 오케이. 야, 기울기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맞아? 어떤 성질? 이항에서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면 항상 일정이라는 특징. 괜찮니? 그럼 더하면 얼마야? 3. 얘도 3. 얘도 3. K가 3이란 뜻이라고 결론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1 보자마자 답 3 나와버리시면 돼요. 얘는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입해서도 나오니까. 자, 문제는 47번인데 문제 조건을 어떻게 갖다 쓰냐? 결국엔 니네가 맞이해야 할 문제는 47번을 훨씬 좀 더 어렵게 해서 나오는 고3 수능 대비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게 뭐 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본 문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제부터.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는. 일단 A, B 대 B, C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역함수라는 건 체크했니? 오케이. 체크가 됐다 치면 3대 1인데 1이다 까지가 나왔어야 돼요. 근거는 뭐 때문에? Y는 X 대칭이니까. 됐어요? 왜?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일은. 이미 이건 합동이다. 반 잘랐을 때.
직선끼리도. 그래서 요 길이 같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괜찮을까? 그러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썼던 도형 많이 써야 돼, 얘들아. 요놈의 좌표를 P라고 한다면 1의 요 길이가 P인 거야, 쉽게 말해서. 맞지? 그럼 그 다음 도형은 요 길이가 3P니까 4P라는 좌표가 되며 요건 다시 1P일 거니까 5P라는 좌표가 되더라. 근데 점 A가 몇 콤마 몇이니? P 콤마 Q니 점 B는 Q 콤마 P였을 건데 얘가 Q가 되더라. 이해가? 문제에서 A가 P 콤마 Q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대칭점이니까 얘는 Q 콤마 P여야 되는데 X좌표가 Q인데 닮은 비를 이용해 봤더니 그게 4P랑 똑같아야 된다. 하나 더, A는 5P다 까지. X좌표. 문제 없을까? 오케이.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에 다 P로 표현했어요. 그럼 조건식 하나만 찾으면 P값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나야. 근데 얘들아, 나에서 그림에 낚이면 안 돼. OBC다. 그 그림은 조금 잘못됐어. 그쵸? OBC는 O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며 C는 요거인 이삼각형이에요. 그림에 낚이지 마세요. 됐어? 그럼 O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OP, 높이 P잖아. 자, 얘가 얼마래? 40이래. P제곱이 16 나와서 P는 4입니다. P가 4면 Q는 16이고요. A는 20이더라. 까지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됐니? 조금 뭐 방금 전에 풀었던 것보단 조금 빡세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풀만하죠, 이 정도는. 근데 여기서 느껴야 돼. 도형의 닮음은 엄청 좋아하는 파트예요. 중학교 2학년 도형.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뽑아드릴 테니까, 중학교 때 거를.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도형의 닮음 성질이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복습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에서. 자, 넘어가서 48번 갑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식이 어떻게 돼? y는 x 빼기 2의 x 빼기 2제곱이지, 그치? 얼마만큼 평행이동? 얼마만큼 평행이동? 이만큼 이동시킨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더라. 이해 가요? 모든 점들이 이만큼 이동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고. 문제 없냐? 자, 그럼 체크합시다. 요 점의 좌표는 너무나 당연하게 2,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원래 0,1이었던 게 오른쪽으로 2,1로 이동된 거잖아.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자, 그렇다면 걔랑 일직선상에 있는 요놈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데? 2,4일 거고 걔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요 점은 4,4가 돼야겠지. 됐나요? 얘들아, 이 둥근 부분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놈의 넓이 구하라고 했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적분 2 가면 계산 가능해요. 참고로 미적분 2에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니? 떼다가 붙이면 합동이더라.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 평행이동이고 괜히 왜 나왔겠어. 그래서 우리가 구할 넓이는 그냥 뭐야? 직사각형 넓이다. 당연히 이 부분을 떼다 왼쪽에 붙여도 돼요. 이만큼 이동해서. 알겠죠? 똑같아요. 자,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조심해야 돼. 3이야. 진짜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써서 틀린 애들 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6 나오시면 돼요.
자, 4구의 1번만 풀고 쉴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빨리 하고 빨리 쉬자. 야, 이 평행이동 문제 풀고 있는데 평행이동이랑 관련 있는 게 나왔겠죠? 그쵸? 잘 한번 생각해보자.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 이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 마 4만큼. 여기까지는 알지? 자, 그러면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가? 오른쪽 이만큼, 아래로 4만큼 내려가면 그게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2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 있던 요 점은 오른쪽이 아래로 마사하면 딱 요 점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 마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만 눈치채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린 이제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 어떻게 구하면 참 좋겠니?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 요거 떼다가 붙이면 모양이 이쁘지 않냐? 됐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어떤 놈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서 뭘 알고 있냐면 높이가 4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 구해주면 돼? 밑변의 길이 구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아, 얘로 할까요? 얘 0,0이지, 그치? 야, 얘 식 알려줬잖아. 얘 4,0이야. 괜찮아? 그래서 밑변 길이 얼마요? 4겠죠? 4, 4? 16. 답은 4번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로그함수 쓰던 거 최대 최소 빨리 한 번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지수함수 때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지? 최대 최소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형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대칭이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증가하는 형태거나 감소하는 형태. 정리 안 했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뭐 A부터 1부터 3까지면 뭐 이게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겠다. 너무나 간단한 거고, 마찬가지로 1부터 3일 때는 얘가 최대고 감소일 때는 3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뭐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거니까 빨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본격적으로 나오는 형태는 얘들아, 치환해서 최대 최소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 항상 지수 때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을까? 치환해야 되는 형태, 식이 복잡한 경우. 특히 어떤 식이 복잡한 경우야? 진수가 복잡한 경우. 자, 진수가 복잡한 경우는 어떤 형태죠? y는 로그 a의 fx꼴. 여기서 fx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만 x에 관한 어떠한 식이라는 뜻이야. 자, 너무나 당연하게 만약 이 관한 식이 1차 식이라면 저 왼쪽에 있는 1번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2차 식이나 유리식이나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 t라고 치환해야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치환하고 나서 중요한 건 t의 범위로 변환시키는 거다. 누구의 범위를? x의 범위를. 괜찮나? 자, 그러면 내가 x의 범위가 있었던 것을 t의 범위로 바꿀 건데 x의 범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 됐나? 근데 간혹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건 당연히 어떤 거 체크하라는 거야? 진수 조건 체크해 보라는 내용인 거야.
알겠죠? 뭐 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죠? 제어가 두 번째로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치환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건 했어.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치환은 왜 했었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고1 때 생각하면 그건 했어. 설명했어. 자, 두 번째는 뭐가 될 때? 당연히 반복될 때지. 반복될 때. 로그의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렇잖아. 그걸 치환해서 풀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냥 예시 들게요. 바로. 자,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쳐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2차식 형태. 괜찮아? 그럼 어때? 이런 거 직접 니네 못 그리잖아. 못 그리니까 치환해서 식 변형해야 된다고. 그래서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하겠지. 자, 그럼 이 T의 범위는 뭐가 되는데? 모든 실수가 된다고.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T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요 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뭐 앞에서도 나왔던 산술기하 관련. 산술기하는 사실상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앞에서는 했었었는데 로그는 살짝 색깔이 좀 달라.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 얘들아. 우리 지수에서도 산술기하 문제를 풀었었잖아. 맨 끝장에서 22쪽에서. 그치? 어떤 거였냐면 이런 형태였었던 것 같아. 얘를 T로 치환하자라는 형태였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보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어.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왜? 이거 양수고 얘도 양수고 두 개는 역수 관계에 있고 곱하면 1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였어?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라는 게 패시브였다고. 산술기하.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에서도 산술기하가 쓰이나 싶은데 로그라는 놈은 모든 실수가 범위잖아. 그럼 양수라는 패시브가 없으니까 산술기하를 못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짱구를 굴려. 로그에서 양수가 패시브인 조건이 누구야? 진수야. 진수.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까 뒤에서 좀 이따 풀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자, 요 놈의 최소값 구해봐 라는 게 나올 거라고. 근데 진수는 확실히 양수가 맞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두 개의 로그를 뭐 하면 하나로 합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거야. 됐어요? 만약에 미치 1보다 큰 거라면 뭐 최소값을 구할 때 요거가 최소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가 나올 수 있다. 뭐 치환액 넣기엔 조금 찝찝하긴 한데 플러스 2가 어딨어? 그쵸? 전개하면 이거 곱하면 플러스 2 생기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괜찮을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간단히 설명만 할게. 여기에 문제가 없을 거거든. 아마 다음 프린트에서 나오게 될 건데 얘들아, 지수에 다시 밑에 x가 있고 지수에 도 x에 관련된 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 로그로 한번 로그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니네는 좀 이쁜 데다 써, 위에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난 자리가 없어졌다 쓴 거야. 알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y는 x의 로그 x제곱.
자, 너희한테 요 놈의 소 또는 최대를 구하래. x의 범위 줘놓고서. 이해가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뭐 이 식의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누구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y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치? 맞아? 그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무조건 같은 x는 급이 같아야 돼. 같은 차원에 있어야 돼요. 위의 차원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내릴 거야. 자, 지수가 내려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재혁아? 곱하면 내려와? 어떤 놈의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는 건 뭐밖에 없었지? 로그의 성질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양변에 로그 취하셔야 돼요. 그럼 로그 y는 로그 x의 로그 x제곱이었으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지 아직까지. 됐어? 진수의 지수가 앞에 나와서 곱해지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미리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처음 보면 좀 놀랄까봐. 그래서 다음 프린트에서 자세하게 이건 설명할 테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수 방정식까지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 50번에 1번. 야, 너무 쉽다. 얘는 뭐 치환이 이딴 거 할 필요 없이 진수 보니까 1차식이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뭐만 그려? 개형만 그리면 돼. 증가야, 감소야? 미치보다 커, 증가. 대칭이동 있냐, 없냐? 대칭이동의 여부는 뭘로 따지면 돼? x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니? 또는 로그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니?만 체크하면 돼요. 있냐, 없냐? 없네?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x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0부터 3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고? 0 집어넣으면 얼마? 3. 자, 3 집어넣으면 얼마? 3 집어넣으면 얼마? 5. 끝.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죠. 자, 2번은 어때요? 2번. 자, y는 로그 3에 이 뭐가 더럽냐, 재혁아? 진수가 더러우니까 나 요거 뭐 해야 될 것 같아? 치환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들아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해 보는 걸 먼저 하세요. 알겠지? 단 지금 이 문제와 같이 x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면 당연히 진수 조건에 만족하게 범위를 제시해 줄 거니까 큰 오류가 생기진 않을 거야. 편하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얘를 통째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됐어?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지, 얘들아? 주어진 식은 y는 로그 3의 t야. 얘들아, 우리 지금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x, y, t 중에서 누구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우리 지금? y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치환을 했다만 y는 로그 3의 t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하면 끝인 거라고, 맞죠? 이게 이 식 자체가 y니까, 알겠어?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t라는 문자의 범위만 체크하면 끝이라고. 가운데 축이 1이니까 x의 범위 얼마에서 얼마라고 했니, 얘들아? 네. 자, 그럼 2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2 넣으면 얼마? 9, 4 넣으면 얼마? 1 다 하고 있지? 요게 바로 t의 범위가 될 거고, 그때 y의 값은 얘는 증가하는 형태니까 1 넣으면 0이고 9 넣으면 2더라. 요게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 얘들아. 요거는 축이 얼마야? 무슨 문자야, 축이? t축이야. 얘는 무슨 축이야? y축이야. 그치?
근데 핑크색은 얘들아 어때? 핑크색은 무슨 축이야? X축이야. 무슨 축이야? T축이야.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혼란이 올 때 빠르게 고칠 수 있어.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저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52번, 1, 2번 해결해. 미안해. 51의 2번과 옆에도 2번을 풀게요. 둘 다 2번 풉시다. 네, 가자. 자, 일단 5하나는 어때요, 이거? 뭐 해야 돼, 재혁아? 이 상태로 너 그릴 수 있냐? 일단 그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치, 내가? 그럼 뭐 할 거야, 현성아? 뭐라고? 뭐 한다고? 못했어? 아, 못했구나. 재혁아, 뭐 할까? 왜? 곱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곱하기를 먼저 해. 자, 식 변형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진수 조건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자, 얘는 마사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사보다 큰데 2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를 일단 적고 갈 거야. 괜찮니?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쓰고 하나로 합치는 이유는 얘가 0보다 크다 하면 뭐도 튀어나와요, 얘들아? 음수인 경우도 튀어나온다. 합쳐놓고 진수 조건 쓰면은 둘 다 음수인 경우까지 포함이 돼버려. 얘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형태에서는 문제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수 조건은 식을 변형하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알겠니? 이해가? 됐어. 아, 심지어 다르게 나오나? 아, 똑같이 나오죠, 얘는. 근데 다른 유형에서 저 X의 부호가 바뀌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 알겠죠?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할 거야? 얘는 그릴 수 없는 2차식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위로 볼록한 놈이고요. 그는 마사와 1을 갖는 형태였으니까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범위는 딱 진수가 0되는 요 사이 범위가 운 좋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T의 값이 바로 뭐라고 얘들아? 얘가 바로 X축이고 T축인 그래프라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값들이 바로 T의 값이라고. 그래서 마일르면 얼마 나오니? 9 나오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이제 y는 로그 a의 t가 되는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괜찮냐? 야, 그럼 0보다 크다는 사실 크게 의미 안 가지셔도 돼요. 진수 조건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0부터 9라는 범위를 체크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9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어. 9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어. 왼쪽부터 9까지. 괜찮냐? 두 그래프 중 최소값이 존재하는 건 원부가 왼쪽 오른쪽. 얘가 최소값이 있어? 얘가 최소값이 있어? 왼쪽? 이건 계속 내려가요. 최소값은 요놈이 그래프겠죠. 그쵸? 9 넣으면 얼마야? 로그 A의 9고요.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2래요, 얘들아. 됐니? 그러면 A를 마이너스 2번 곱하면 9가 돼요. A 얼마?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준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52번은 니네 겁주려고 표현만 합성 갖다 넣은 거야.
그 합성을 하고 나면 뭐가 돼? 50-2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 형태. 이해가죠?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요? y는 로그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의 최대값이 얼마? 마일이라는 조건으로 a값 찾으면 끝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얘도 또 더러우니까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괜찮죠? 그럼 t의 범위 찾기 위해서 아래로 볼록 가운데 1 된다. 그럼 x는 0부터 1이니까 나오는 범위는 얼마? 19. 그럼 주어진 함수는 이제 y는 로그 a의 t인데 t의 범위가 9 이상 10 이하.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로그 함수냐 감소하는 로그 함수냐 형태 9부터 10까지 됐어? 야, 10 넣은 게 최대잖아. 마일 나와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10 넣으면 어떻게 돼? 로그 a의 12 마일 됐어? 어? 왜?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9랑 10 넣는데 최대값은 9 넣었을 때일 거 아니야, 그치? y 로그 a에 9 넣으면 마일이래. 자, a는 얼마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얘들아? 얘는 안 되나? 왜 안 되지? 다시 얘는 a가 10분의 1이 나와. 얘는 a가 9분의 1이 나와.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아니면 둘 다 답이야? 재혁아, 둘 중에 누가 답이야? 확률은 5대 5야. 10분의 1이 마음에 들어? 9분의 1이 마음에 들어? 아우, 정확하게 틀렸네요. 이씨. 그래프 개형을 보고 A의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답은 9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네, 갑시다. 5, 3번. 자, 얘도 동일해요. 원리는 아까 얘기했죠. 반복되니까 치환할 거야, 얘들아. 로그 2의 x를 뭘로 치환하자? t라고 치환을 하자. 자,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자, 얘들아, 누가 문제야? 요놈이 문제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2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얘들아, 원래 2를 앞으로 빼내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절대값 x로 쓰셔야 된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단 x라는 놈이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있지, 그치? 진수 조건. 그러면 그냥 빼도 돼. 알겠어? 양수가 있으니까 그냥 빼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t 마이너스 3까지 써질 거야. 그럼 t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가운데 축 1이야. t가 1. 그럼 이제 t의 범위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2의 x를 한번 그려서 우리는 x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 그때 나오는 함수 값이 바로 t의 값 됐나요? t의 범위는 0과 4 사이, 0 가까이, 4 멀리.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 나오겠네요. 5 나오는 것 같고요.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나와 주십니다.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4. 심플하죠? 대신 저 두 가지 그래프가 항상 매번 그려지죠? 축을 정확하게 뭐가 치환하는 용이고 뭐가 답을 구하는 용인지 확실히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저걸 못하면 고생하죠. 자, 2번. 자, 요번에도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전제 조건 자체가. 그럼 내 마음대로 식을 쪼개도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랑 3 마이너스 로그 2의 x. 여기까지 무난할까, 얘들아?
x의 범위는 16분의 1부터 4라는 값까지. 괜춘? 야, 그럼 난 어차피 이거 전개한다고 해서 그래프 못 그리니까 치환할 거고, 설마 이거 전개하는 사람 없죠? 치환을 하면 알아서 2차 함수 꼴 될 건데 이걸 또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 됐나? 얘는 어떻게 생겼니? 위로 볼록이고 x축과 t축과 만나는 점이 마일과 3인 이런 2차 함수 꼴일 거고, 가운데 축이 1이라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 t축이다. t 이 그래프야. 그럼 t의 범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x값 16분의 1과 4 집어넣을 거야. x값이야 얘는. 맞죠? 4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16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함수값들이 바로 t의 값들이라고. 그래서 마사부터 2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는 엄청 아래에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끝. 자, 최대값은 1 집어넣은 값 2 쏘리 4 됐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사 집어넣은 거 얻다가 t에다가 마3 곱하기 6 마이너스 18 이렇게 답이 나와. 아닌가? 마3 곱하기 7 와씨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21 요게 최소값 최대값이 답입니다. 느낌은 알겠죠? 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잖아. 자, 얘는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2개 빨리 풀어 버립시다. 네, 가자. 일단 5, 4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재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치환. 그래, 치환 할 거야. x의 범위는 일단 뭐 제한한다면 아무 말 없으니까 일단 써놓긴 하자. 0보단 커야겠지. 진수 조건.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참고로 치환하자. 이제 로그 2의 x. 이제 색펜 쓰는 것 그만할게. 그냥 안 해도 니네가 알아봐야 된다. 치환했어. 그럼 이 t의 범위는 뭐가 된다고 했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얘는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t가 모든 실수일 때 y는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뭐가 존재? 미니멈. 끝났네? 요거일 수밖에 없네. 중3 수학이지, 중3 수학. 반대로 썼네. 미안합니다. 씨. 혼자 최대값 그려놓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반대로 그렸죠. 끝났죠? 끝났죠? 4분의 1 마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얼마야?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 얘들아. 왜 내가 말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좀 적으면 안 돼 지금. 재영아 내가 뭐 말하는 거 같아? 요거 가로축 누구라고? 근데 x값 넣으면 어떡해? 왜 아무도 반기를 안 들어? 왜 4분의 1 따라 쓰고 있냐고. 원보가 뭔 말인지 이해했어? x가 4분의 1일 때 t가 얼마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말이 t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그때 최소값 마일인 거라고. 다시 낚이지 마. 아까부터 축을 강조한 이유야. 알겠어?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표준형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개에서 A는 4, B는 3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문자 잘 봐라. 자, 55번. 자, 요번에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네요. 1부터 81까지. 야,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식은 내 맘대로 로그 성질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로그 3분의 1의 x를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바꿀 수 있잖아. 두 번째 가로 맞냐? 그러면 마이너스의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로그 3의 x 더하기 10.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치환해야겠죠? 뭐를 뭘로?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t의 범위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젠 안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증가하는 놈이니까 작은 거 넣었을 때가 제일 작고 큰 거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t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0 축이 1인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빨리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쉬운 거라 빨리 하는 거야. 0부터 4까지. 됐나요? 최대값은 얼마? 1 넣으면 11. 4 넣으면 최소값 얼마? 2. 답은 13. 좋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우리 그때 5, 6의 1번이랑 5, 7번 풀었죠. 나머지 두 개를 풀 건데 일단 2번부터 합시다. 5, 6의 2번부터. 네, 일단 x, y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들으시면 됩니다. 그쵸? 뭐뭐 만들어져야 하니? x, y랑 x, y분의 4랑 숫자 5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됐나요? 그럼 이게 왜 여기서 치환하는 형태에서 나왔었냐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아, 쟤를 그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그릴 거야 저거를. 그치? 그래서 그냥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또 쓰면 니네 헷갈릴까 봐 굳이 안 쓸게. 알겠죠?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 뭐.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t의 범위를 찾자고. t는 얘들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배의 루트. 여기까지가 산술기하야 얘들아.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얼마? 4 플러스 5 하면 9. 됐나? 그래서 t의 범위가 9 이상. 오른쪽 계속 그려져. 최소값 구할 수 있네요. 로그 3의 9. 답은 2.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산술기하 이용한 풀이법입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 문제가 지수 문제긴 한데 여기까지는 합시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아예 끝내버립시다. 자, 일단 뭐 그림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무나 다행히도 줬네. 뭐를? 아, 가로의 길이 줬잖아. 4라고. 됐죠? 그럼 난 세로의 길이만 써서 식 만들면 그게 뭐 넓이겠지. 그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고라고 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4니까 세로의 길이는 뭔데? 아, y좌표끼리 빼면 되지. 이거 알아서 플러스로 바뀌네.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되지 않겠냐? 괜찮을까?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 요거랑 그 다음 양수 두 개의 합. 양수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머릿속엔 산술기하가 떠오르면서 곱했을 때 일정한 값 나와야 되는데 와, 나온다. 까지가 연결되시면 돼요. 왜?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자, 나 얘는 4배한 건 그대로 쓰면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배의 루트 2개 곱하면 이렇게 된다며. 베타 빼기 알파가 4인데 알파 빼기 베타는 마사겠지. 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4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3의 마 4제곱이야. 그럼 루트 씌우면 3의 마 2제곱, 즉 9분의 1. 9분의 8이라는 답이 나와준다. 질문할 거 질문할게요. 이제 숙제 알려드리고.